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철커덕 철커덕 배틀 소리를 벗삼아 하루를 보내는 끝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옷을 만드는 직녀가 환생해서 배를 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배 짜는 솜씨가 남다른 끝순이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하지만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끝순이는 같은 동네의 또래 동무들이 이미 홍기가 찬 아이들을 두는 것을 보며 부러워할 뿐이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내게 더 어울리는 견우는 있긴 한 건가라며 늘 반복적인 일상에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끝순이는 푸념 섞인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그래, 견우는 있겠지 라며 배틀을 다시 놀렸다. 위로 셋이나 되는 언니들은 모두 제때에 혼인을 했지만 손재주가 좋고 다재다능해서 침선이며 음식 만들기에도 뛰어난 데다 심성 또한 곱고 거기에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배짜는 솜씨를 가진 끝순이지만 이렇게 혼인을 못한 채 노처녀로 늙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부감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아쉽게도 끝순이에게 채워지지 못한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끝순이가 지닌 뛰어난 모든 조건을 잊어버릴 정도로 외모가 호감을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솜씨 좋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서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중매쟁이마다 끝순이를 보고 나면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집을 다녀간 뒤로는 별다른 기별이 없었다. 끝순이 부모는 그 많은 중매쟁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기별이 없는 이유를 알만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 하는데 부모가 봐도 호감 가지 않는 못생긴 얼굴이었다. 끝순이의 부모는 막내딸의 처지가 한탄스러웠고 밤마다 한숨 지었다. 에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아들이면 다 된다고 삼신할 믿게 제가 잘못 빈 탓이 큰 듯해요. 인물 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찌 삼신할 믿께서 그거 하나만 딱 맞게 해주셨는지 원. 어허, 이 어찌 당신 탓이겠소. 이 아비 탓이 크오. 다른 아이들은 그나마 당신을 닮아 봐줄만은 한데 우리 가엾은 끝순이가 유독 못난 나를 판박이처럼 빼다 박는 바람에 외모가 그리 되었소 그려. 기실 끝순이의 어머니는 인물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고 아버지는 건장하였으나 인물은 그닥 봐줄만 하지 못했기에 못난 아버지의 얼굴을 끝순이가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착하고 솜씨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이쁜 재능 많은 딸이 인물이 박색이라 홍기를 놓친 것이 답답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웃들이 중매쟁이들에게 끝순이의 솜씨 좋은 것을 소문내었지만 끝순이의 외모가 변변치 못한 것이 중매쟁이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난 터라 끝순이네 집에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이래저래 한숨 속에서 한 해 두 해가 흘러가다 보니 어느덧 십수년이 흘러 끝순이의 나이 30 중반에 이르고 만 것이었다. 끝순이는 당시에 노처녀를 일컫는 소위 원녀가 되고 말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20살이 넘는 노처녀인 원녀와 노총각인 광부의 혼사를 걱정하여 마을의 어원님들에게 조정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처녀 중에 노처녀가 돼버린 끝순이네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을의 아전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여보시오, 끝순이 아버지. 언제 따님의 혼처가 정해지겠소? 우리 고을에는 원녀라면 끝순이뿐인데 이번에도 조종에서 고을마다 원녀를 속히 혼인시키라는 임금님의 교지가 내려왔으니 어찌하실 참이시오? 아, 예. 계속 알아는 보고 있으나 그것이 좀 사정이 여의치 않소이다. 너무 고르는 거 아니시오? 더는 고르지 마시고 제치자리라도 보내시면 아니 되겠소. 아니, 그래도 처녀에게 제치자리는 좀. 요 앞채 너무 김서방이 지난해에 당처했다는데 어떠시오? 아니, 그런 중늙은이를 나와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참. 이렇게 끝순이의 부모는 아전의 닭달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면서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했다. 끝순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죄치자리에 시집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착한 딸이 노처녀가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귀한 딸인데 이도저도 못해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한편 멀리 떨어진 마을에 효성이 깃기로 소문난 배시성의 총각이 살고 있었다. 배총각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무관이었는데 쳐들어온 왜구와 맞서 싸우다 전사하셨고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병을 얻게 되어 어머니의 병수발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병은 나았으나 시력을 잃고 말았다. 착한 배총각은 가진 재산이 없으니 남의 집 상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근근히 지냈다. 자연히 사는 형편도 어려우니 막상 혼기가 찼어도 혼처가 나서질 않았고 어느덧 나이가 40 가까이에 접어들었다. 어릴 적 토래 친구들은 이미 며느리를 보니 사이를 맞이하니라며 난리들인데 배총각에게는 먼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홀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나이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가끔 자주 섞인 말을 했다. 에휴,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착한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더 살아 뭐 하겠나? 자식에게 도움은커녕 짐만 되는구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마을에서도 역시 배총각의 혼사 문제가 불칫거리였으며 고을의 아전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이러하니 배총각과 끝순이는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았지만 이들의 안타까운 소문은 발을 단 듯 널리 퍼졌으며 끝순이가 사는 고을의 원님이 이 소문을 듣고 아전을 시켜 배총각을 찾아가 보도록 했다. 아전이 배총각 내로 찾아가서 사정을 보니 살림이 형편없는지라 혀를 끌끌 잘 정도였다. 아전이 홀어머니를 만나보고 끝순이 얘기를 전하자 반색을 하며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처자가 있었다니 인물을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는 과분한 자리입니다. 다만 저야 아들만 좋다면 좋습니다만 저희 집안 형편이 공공하니 처자 집에서 달거할지 모르겠네요. 아전이 이어서 배총각에게도 의향을 묻자 배총각 역시 기뻐하며 답했다. 어르신, 저야 어머니께서 좋으시다면 좋습니다. 제 처지에 외양을 가리겠습니까요? 하지만 그리 훌륭한 처자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지. 아전은 배총각과 그 어머니의 반응을 원님께 아뢰었고 중매를 위해 다시 끝순이네 집으로 향했다.
아전이 끝순이네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찾자 끝순이네 아버지는 또 무슨 닭달을 하러 왔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마침 옆방에서 배틀에 앉아 배를 짜고 있던 끝순이 역시 아전의 방문에 길을 쫑긋 세웠다. 매번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아전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죄송스러웠기에 아전이 방문할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요즘 들어서는 부모님을 대하기도 부담스러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배만 짜는 날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아전의 입에서 혼처가 생겨 중매를 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으순이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손은 배를 짜고 있으나 끝순이의 신경은 온통 아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꽂혀 있었다. 끝순이 아버지, 원님의 배려로 먼 고을에 사는 배씨 총각과 둘을 맺어주려 하는데 어떠하시오? 날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배총각은 댐댐이가 어떠한지요? 아전은 잠시 주저하며 솔직하게 배총각의 형편을 얘기했으며 이 말을 듣고 끝순이 아버지는 밝았던 낯빛이 순간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며 중매를 나서준 아전이 고마워 탁배기 한 잔을 대접하며 말을 이어갔다. 문틈으로 흘러들어오는 아전의 말 중에 혼처와 배청각이라는 말을 들은 끝순이의 가슴은 뛰었다. 끝순이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드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십수년 만에 듣는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했고 자연히 손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옆방 대화에 집중한 채 신들린 듯 배틀을 움직였다. 배틀 소리가 요란해지자 아전이 끝순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허, 지금 이 소리가 따님이 배 짜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딸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딸아이의 살림 솜씨가 어느 안악 못지 않은 데다가 배 짜는 솜씨가 남달라 해가 길다면 하루에도 좋기 반필 가까이 짠답니다. 허허.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군요. 비록 신랑 댁의 형편이 공공하나 이댁 따님이 살림을 한다면 금세 형편이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혼사는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으니 혼산날 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려. 허허. 이 소리를 듣고 끝순이는 날아갈 듯한 기쁨에 신이 나서 배틀을 놀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철커덕 철커덕 마른 나무에 도끼질 하듯이 요란했다. 일어나 중에 아전은 끝순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으며 비로소 끝순이도 실이 담긴 북통을 놓았다. 어찌나 빠르게 배틀을 놀렸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북통을 쥐었던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의 신세가 필 것이라는 생각에 끝순이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한껏 부풀었다. 잠시 후 꿈에서 깬 듯 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끝순이가 배틀을 내려다보고 에그머니나 하며 깜짝 놀랐다. 배 끄트머리의 폭이 댄잎 묶는 끈 너비로 좁아진 것이었다. 기실 반자가 넘는 폭으로 배를 짜고 있었으나 아전이 와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온 신경이 쏠려 실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손을 빨리 놀려서 배를 짜는 바람에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된 배를 한 필이 넘게 짜게 된 것이었다.
이틀이 걸려도 짜기 힘든 분량을 아전이 다녀간 반나절도 안 된 시간에 짰으니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스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점점 폭이 좁아지는 통에 제 값을 받을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드디어 혼산날이 정해졌고 혼산날이 다가올수록 끝순이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혼수를 마련해주고 한 푼이라도 더 막내딸에게 지어주고 싶은 생각에 팔리지 않을 것 같아 한쪽으로 밀쳐놓았던 그날 끝순이가 짠 배를 들고 장터로 나갔다. 하지만 두 팀 전에 올라온 끝순이의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배를 보고 사람들의 눈은 희둥그레졌고 함께 따라온 이웃 사람들이 그 사정을 퍼뜨리니 장바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어유 가엾기도 해라. 노처녀가 얼마나 혼사에 한이 맺혔으면 배틀에 앉아서 그리 정신을 놓았누. 사람들은 앞다투어 끝순이의 배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지만 그저 웃을 뿐 아무도 그 배를 사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끝순이 어머니는 배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다들 끝순이의 사정을 안쓰러워하며 시집가게 된 것을 마음 깊이 기뻐해 주었다. 마침 이 소문은 아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여차한 사정을 원님에게도 말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원님 역시 한참을 크게 웃었으며 잠시 후 웃음을 진정한 후에 안색을 바꾸며 아전에게 말했다. 그리하면 그 배는 아직 팔리지 않고 처자네 집에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당장 통인을 보내 그 배를 이리 가져오도록 하시오. 아전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자 원님이 말을 이었다. 내 심심풀이로 종종 의서를 탐독하고 있는데 저명한 고서에 여인의 한이 서려 은기가 충만한 물건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글귀를 읽었소이다. 네, 그런 물건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그 처자가 짰다는 배가 바로 그 물건일 듯 싶소만 자신의 중매 소리에 온 정신이 쏠려서 한을 담아 짜낸 배라면 의서에서 말한 그 물건이 틀림없으니 이를 알고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다면 낭패 아니겠소. 어디서 그런 귀한 물건을 다시 구할 수 있겠소. 이 말을 듣고 아전은 끝순이 어머니에게 배를 가지고 동원으로 들어오라고 전했다.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끝순이 어머니가 들어오자 원님이 안심시키며 말했다. 무슨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부른 것은 아니니 마음 편히 하시고 그 배를 두고 가시오. 네, 섭섭하지 않은 값에 그 배를 팔아드리겠소. 허허. 원님의 말에 어리둥절해진 끝순이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며 고개를 갸웃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원님은 아전 앞에서 두고 간 배를 보며 말했다. 옳지. 이 마지막 끄트머리가 은기가 농축되어 가장 효험이 있겠구만 그래. 이것은 내가 차지하겠소. 원님은 댄님 끝처럼 폭이 제일 좁은 끄트머리를 손수 가위로 잘라가지며 배의 한 필값을 내놓았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전들도 원님이 귀한 물건이라는 말에 앞다투어 한 자씩을 잘라가며 배의 한 필값을 내놓았다. 이 또한 소문이 급속히 퍼져 여유 있는 마을 유지들이 동원으로 몰려들었고
끝순이의 배 한 필은 금세 모두 팔렸으며 배 40필 값이 쌓였다. 기실 소위 한 맺힌 여인의 은기가 충만한 물건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이는 원님이 끝순이를 도와주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인 배값은 끝순이네로 전달되었고 끝순이가 배총각과 가정을 꾸려 출발하는데 큰 살림미천이 되었으며 끝순이 부모는 사려 깊은 원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많은 이들을 애타게 하며 원녀와 광부라고 불리어졌지만 끝순이 말대로 견우는 있었던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가정을 꾸린 부지런한 끝순이는 시집을 가자마자 알뜰살뜰 살림을 챙겨 금세 가세가 나아졌고 안 못 보는 시어머니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남편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자손 번창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